자, 하이프랩스 기능 보이세요?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빠른 배속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찍고 난 다음에 OX로 해놓으면 5배 빠르게, 뭐 주로 보면은 자동차 달리기 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 구름 움직이는 거, 걸어다니는 사람을 빠르게, 사람이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 일출이나 일몰 촬영할 때. 자,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5시간을 찍어서 몇 초 만에 한 10초 보여줬나요? 15초 정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하이프랩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손 흔드는 거 제가 한번 찍어 볼까요? 선생님도 손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자, 제가 찍어 볼게요. 아유, 카메라도 안 되고. 자, 제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저 위에 보면은 저 시계가 지금 12초, 13초를 찍었어요. 근데 왼쪽 거는 뭐예요? 이 숫자가 틀리죠. 상단에 보면 빨간 거 카메라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24초를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을 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그죠? 빠르게 찍죠. 예. 이거를 내가 아까 전에 배속으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5x, 10x.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딱 이렇게 삼각대 받쳐놓고 차가 지나가는 거, 아니면 배가 지나가는 거, 구름이 지나가는 거, 해가 뜨는 거, 이런 거를 뭐 1시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가 쑥 올라가겠죠. 빠른 속도로. 구름도 빨리 가고, 저 멀리 있는 배도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런 장면을 내가 어디 가서 동영상을, 만약 영상을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 만드는 과정에 했어요. 근데 해 뜨는 거나 뭐 바다 풍경의 멋진 거를 찍었는데 그 많은 장면을 내가 동영상에다 다 집어넣으면 하면 지루해요. 배가 지나가는 거 그 장면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런 걸 한 10초 만에 휙 지나가도록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하이프랩스가 괜찮고, 애기들 노는 걸 찍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애기가 장난감 가지고 바닥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우리 손자 동영상을 만들 때 잠깐 한 10초, 15초를 하이프랩스로 싹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또 애기가 놀고 있는 모습이 또 괜찮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들고는 못 찍습니다. 지금같이 짧은 건 하겠지만 1시간짜리를 찍겠다. 뭐 아니면 꼽히는 거 찍으면 거의 5시간을 찍었잖아요. 5시간 딱 받쳐놓고나 태화강에 가면 양귀비 꽃필 때 한번 보시면은 이 꽃이 벌어지죠. 그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날씨 좋은 날은. 내가 이어서 찍고 돌아서 좀 찍고 또 보면 벌써 꽃이 피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걸 한번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싹 벌어지고 꽃이 활짝 피는 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이프랩스도 찍어보시면은 재밌게 재밌는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게 하이프랩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싱글 테이크라고 보이세요? 싱글 테이크. 카메라 없어요? 싱글 테이크 보이세요? 네, 싱글 테이크. 자, 요것도 요즘 많이 씁니다. 자, 싱글 테이크로 한번 촬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자, 싱글 테이크로 제가 촬영을 이렇게 하면은 10초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초라는 얘기는 내가 5초도 15초도 찍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내가 찍고 나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동영상 부메랑 몇 가지 이렇게 기능을 지가 알아서 사진을 몇 개를 만들어. 나는 동영상 10초 내지 15초를 찍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요. 지금 보면 저는 6가지를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 싱글 테이크로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SNS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씁니다. 뭐 동영상을 올리시는 거나 아니면은 저기 블로그 쓰시는 분들.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우리가 갤러리 가보면 갤러리 가는 게 갤러리 가면 여기 지금 요거 보이시죠? 싱글 테이크라고 요 아래쪽에 안 보이세요? 보여요. 예, 그 터치 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첫 번째 사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왕관이 없어요? 왕관이 없습니까? 찍은 게 없어요? 싱글 테이크가 없다고? 더보기에도 없어요? 없네 진짜. 자, 요거는 자기가 찍은 것 중에 가장 베스트다. 그 다음에 내가 15초 찍었는데 빨리 감기 동영상 5초짜리 아까 이 하이프랩스 기능이랑 비슷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크롭샷 그 다음에 콜라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진을 자기가 석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콜라주 묶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흑백으로도 동영상을 하나 사진을 만들어주고 또 뭐예요? 원본 동영상은 15초짜리가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주죠. 네. 예, 이게 싱글 테이크입니다. 나는 한 개의 동영상을 찍었지만은 출력은 아웃풋은 저렇게 6가지를 만들어 준다. 사진에 따라서 어떤 거는 5가지, 어떤 거는 6가지, 어떤 거는 7가지 이렇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요걸 내가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또 흑백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4가지밖에 안 나오네. 4가지. 몇 가지? 4가지. 4가지? 왕관 나오고. 예, 요 4개밖에 없네. 몇 초 찍은 거예요? 10초 찍은 거예요. 예, 10초. 10초. 예. 15초 찍으면은 더 나오. 저는 15초 아, 찍으니까 더 오래 더 찍으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그래서 이 싱글 테이크가 요즘 저희들 뭐 이거 자격증 시험 칠 때 시험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갤러리 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갤러리 가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찍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저기 찍을 때 2가지 10초를 찍을 거냐 15초를 찍을 거냐. 그건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조정은 네. 아까 싱글 테이크 터치를 해보면 지금 10초죠. 여기 오른쪽에 더하기 5초라고 또 있잖아요. 요걸 빨리 다 찍기 전에 눌러줘야 추가로 5초, 15초. 10초로 찍을 거냐 15초로 찍을 거냐 하는 거는 그걸 눌러주셔야 되는 거지. 끝나기 전에 해주면 돼요. 그렇죠.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버리 보면 내가 플러스 5가 안 되는 거지. 찍을 때 돌아갈 때 아, 나는 15초 찍을 거야라고. 처음에는 이게 10초였어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는 이게 플러스 5가 또 생겼더라고요. 아, 플러스 5. 그 싱글 테이크 해가지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선 2개 보이죠? 요걸 터치를 해보시면은 요런 기능을 해준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능을. 예전에는 이게 8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6개가 나오는 게 맞죠? 원본 플러스 저 5개를 해주니까 원본 플러스 5개니까 6가지 아까 제 것처럼 6가지 출력을 해준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테이크를 이것도 쓰시면 된다. 만약 이걸 내가 갤러리 가가지고 자 싱글 테이크를 찍었어요. 이거 내가 지워볼게요. 자 방금 찍은 거를 보세요. 싱글 테이크 몇 개를 해주나요? 하루라고 돼 있잖아요. 8가지를 제가 해주고 있잖아요.
금방 찍어. 그러니까 사진에 따라서 이게 AI니까 일종의 저는 8가지를 해주네요. 만약에 조금 전에 찍은 거 제가 지우겠다. 지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를 휴지통 이동할까요? 지우는 거죠. 싱글 테이크로 함께 촬영한 항목 모두 지울 거냐? 지금 6가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거만 지울 거야. 한 개를 지워볼게요. 그럼 또 나와요. 아직도 남아있죠. 5개 남았죠. 또 지웁니다. 한 개 지울 거냐 아니면 5개를 몽땅 지울 거냐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합니다. 보여주는 거 6개가 나온 것 중에서 나는 요것도 이렇게 하면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지는 거죠. 자, 휴지통 하면은 요 놈이죠. 요렇게 질문할 때 나는 요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지우고, 요것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요것도 또 지우고, 하나씩 지워 나가든가 한꺼번에 6개, 7개, 8개를 한꺼번에 지우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 테이크도 어디 뭐 나가시면은 재밌게 찍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기능을 이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있을 겁니다. 파노라마 한번 볼까요? 파노라마 있으세요? 네. 자, 파노라마는 어떻게 찍는 걸까요?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 보셨던 분 있으세요? 자, 파노라마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길게 찍는 거예요. 근데 파노라마 찍으실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가로로 잡으세요. 가로로. 그게 파노라마는 결국 뭐냐면 사진을 내가 2카트 또는 3카트를 찍어서 붙여 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3장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자, 찍는 요령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했죠. 자, 내가 첫 번째 먼저 셔터를 한번 누릅니다. 1번. 자, 내가 여기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찍겠다라고 하면은 자, 파노라마도 하실 때 여기 숫자가 보면 0.5가 있고 1이 있죠. 네. 요거는 뭐 1은 내가 표준 그대로고 0.5는 좀 더 광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효과를 보려고 하면 가능하면 1로 찍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1로 한번 찍어 볼게요. 1로. 자, 1로 놓고 여기서 샷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같은 높이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저기 보면 같은 높이가 돼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낮추면은 틀려. 안 돼요. 같은 높이로 해서 내가 제일 앞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여기를 해서 샷다를 2번 누른다. 스타트와 엔더. 그러면은 사진을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죠. 길게. 우리가 태화강이나 가서 와 꽃밭이 멋지다 그러면 그냥 찍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수 있는 각도는 여기서 여기죠. 카메라에 들어오는 거는. 그럼 내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뭐 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쪽에 양귀비 있는 데까지 내가 다 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쫙 담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워서 찍었습니다. 세워서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너무 길게 찍은 겁니다. 엄청 길게 찍은 거죠. 여기 보통 우리가 바닷가 가서도 한번 보세요. 일산 바닷가 가면 어때요? 카메라 들이대면은 대양암이 보이든가 아니면 중공업이 보이든가 바다가 보이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중공업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는 이게 다 담을 거야. 한번 찍고 쫙 돌려서 대양암 저 솔밭 나오면 솔밭에 하게 되면 길쭉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한 카트에 이렇게 길게 다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신불산 산에 올라갔다라고 해보세요. 산에 가면 쫙 산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풍경이. 그럼 그걸 어떻게 찍어요? 왼쪽에 가시산부터 미랑 천왕산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 바퀴 쫙 이렇게 돌리가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멋이 있을 때가 있겠죠. 사진이 다 파노라마가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찍어야 할 때가 있죠. 지금 실내에서 하니까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지. 여기서 찍으니까. 나가서 우리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파노라마를 했는데 이 선생님 위에도 앉아있고 똑같은 사람 위에도 양쪽에 다 앉아있는 사진 보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애들 보면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돌 때 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앉으면은 또 찍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은 요렇게 요 선은 요렇게 보고 있고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찍어요. 그 얼른 보면은 사진 합성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 뒤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찍었어요. 빨리 뛰어가가 여기 가가 앉아라 그러면은 내가 돌 때 가서 앉으면 되죠. 그러면은 사진이 두 군데 한 사람이 두 군데 나오게 찍었어요. 표현을 그렇게도 야외 나와서 한번 찍어보세요. 동영상을 안 눌리고 돌아가고 여기 한번 눌리고 여기 한번 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 쌤은 안 해보셨네. 해보세요. 파노라마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파노라마. 파노라마. 나왔는데.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파노라마 해보세요. 지금 봐요. 아무것도 지금 갖다 놓지 않았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갖다 놔야 됩니다. 자, 파노라마를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파노라마. 자, 인물 사진도 제가 7번을 하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이렇게 하고 아직 손을 안 대고 계시네. 아니 오늘 했는데 뭘 끝까지 오늘 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라고요. 그러고 봐요. 이 커브가 있는 분들은 이 커브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또 손가락 찍힌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안 좋아요. 커브를 사실 때도 이게 그 카메라에 지장 없는 거를 사셔야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내가 이를 놓고 찍었죠.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돌립니다. 같은 높이로 이렇게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렇게.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은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아, 내가 어디 가서 찍었는데 야외 나와서 뭐 멋진 바닷가나 산에 가서 찍었는데 항상 좁게 나오잖아요. 그걸 파노라마로 찍어야 길게 나온다. 길게 찍는 거는 대부분 다 등산 가시는 분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등산 가시는 분들은. 어디 지금 우리 뭐 철쭉하는 데를 가면은 찍어보면은 좀 작게 나오잖아요. 꽃밭이. 그런 거를 파노라마로 찍어야 진짜 거기에 있는 꽃밭이 한꺼번에 다 찍을 수 있다. 태화강에 가서는 대부분 파노라마 찍어야 제대로 멋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전시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태화강 주제로 했고 올해도 태화강 주제인데 우리 그 이제 고모님은 사진을 길게 태화강을 전체 그냥 막 쫙 이렇게 길게 찍어갖고 아예 중앙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걸더라고요.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진 거는데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 꼭 해보시고요. 슬로우 모션은 어떤 사진인가요? 슬로우 모션은 이런 우리 안 해봐도 알겠죠? 예, 그냥 천천히 찍는 거.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만나고 이러면 허우적거리면서 만나는 거 있죠. 그렇게 찍히는 거다는 얘기예요. 슬로우 모션. 그다음 슈퍼 슬로우 모션. 예. 음식. 그다음 야간. 뭐 이런 거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볼까요? 동영상.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찍으실 때 사진이랑 똑같죠?
움직이는 거다는 밖에는 없습니다. 동영상도. 근데 요것도 보면은 동영상도 배수가 다 있죠. 내가 지금 특히 동영상 찍으라 대부분 아마 지금은 젊은 애들은 거의 90%가 세워서 찍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워서 찍어야 될 때도 있고 가로로 찍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찍은 영상을 내가 우리 지금 동영상에 써먹겠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가로로 좀 찍으시라는 거예요. 가로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멀리 있는 거 찍으려면은 내가 터치 하셔가지고 이제 2배, 5배. 동영상은 뭐예요? 좀 이렇게 애들 노는 것도 내가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조 장면을 내가 멋진 장면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 5배나 해갖고 이렇게 멀리서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죠. 가깝게. 요런 거를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 숫자 있잖아요. 요걸 잘 사용하는데 오늘도 보면은 그래요. 아무리 수업 때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태화강의가가 꽃이 쫙 양귀비에 이렇게 했잖아요. 저 안쪽에 멀리 있는 거 찍고 싶다. 안 되잖아요. 몸만 자꾸 그 줄치는 데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눌려서 5배 하면 이렇게 가깝게 가지잖아요.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만 해보면은 숫자가 나온다. 요즘 거는 뭐 10배도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시계도 다 되잖아요. 다만 이거 찍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멀리 있는 거 찍을 때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꾸 흔들려요. 내가 딱 손으로 들고 그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딱 붙여야 돼요. 완전히 요걸 딱 붙이고 내가 딱 하든가 어디 기댈 때 서면 정확히 기대고 뭐 요걸 고정할 때 서면 고정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안 흔들립니다. 100배까지도 나와요? 100배? 예? 100배. 또 찍다가 중간에 좀 확대해서 2, 3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설정한 그 거리. 아 거리 지금 이걸 찍고 있다가 네. 다시 내가 눌려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스무사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짐벌이 있어야 돼요. 짐벌.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좀 확대해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대해서 그냥 예. 짐벌을 보면 내가 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 하면 제가 서서히 당기고 밀고 카메라 밀고 이렇게 예. 하는 우리 요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터득거리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숫자를 좀 활용을 잘 하시라 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을 때 또 이거 있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찍으세요. 가로로 찍을 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덜해요.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덜 하든 우했든 시작을 내가 하잖아요. 시작 딱 하면은 한 3초는 좀 머물러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라고. 우리 동영상 찍어서 가면 내 팔이 움직이는 게 동영상처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때요? 영상이 나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내가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동영상 찍고 싶다면은 자,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로로 찍을 때는 더 천천히 여기 폭이 좁죠? 좁으니까 내가 약간만 빨리 움직여도 이게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로 동영상 찍을 때는 좀 더 천천히 찍고 가로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가로는 그러니까 세로 영상 찍을 때는 진짜 좀 천천히 이렇게 찍어주세요. 꽃밭에 찍을 때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한 15초를 찍어보세요. 바람이 불 때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늘도 가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바람이 불 때 찍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색깔도 아주 깨끗하게 지금 이게 되게 밝게 저는 나오는데. 세워서 찍어준 거예요. 요걸 세워서 찍은 거죠. 옆으로 찍으면 이제 요런 거를 세워서 찍어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세워서 또 올리는 또 영상이 있어요. 쇼츠라 해가지고 또 요즘 쇼트를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요 짧은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리려고 저거 짤막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을 할 건데,
동영상 이제 요걸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여기 지금 뭐냐 프로 동영상이 아까 지금 그거는 그냥 동영상이고 이거는 이제 프로 동영상입니다. 프로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면은 내가 이런 걸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카메라로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좀 흔들리겠죠. 좀 흔들리게 사실 초점이 정확히 안 맞아요. 그 프로 동영상을 찍어 놓고 여기서 사진으로 내가 이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벌이 날라온다, 나비가 난다 그러면 어때요? 찍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리고 뭐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오죠. 그럴 때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 중에서 내가 딱 이걸 보내보는 거예요. 아, 요 장면이 나 수업시켜놓고 요거를 사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움직이는 게 있을 때는 무조건 동영상으로 찍어라. 그럼 동영상에서 15초, 20초를 찍어놓고 내가 쭉 보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다가 아, 요 장면이 딱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요 장면을 그냥 사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도 만약에 나는 찍는다는데 여기 가버렸다든지 여기 딱 올 때라도 이러면 동영상 찍어놓으면은 날라가다 요 딱 온 걸 딱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찍는 사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를 많이 해요. 프로 동영상.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그럼 여기에 이제 살짝 음악 우리가 갤러리에서 음악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음악 넣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SNS 유튜브나 이런 데 바로 올릴 수가 있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음악 넣어 그냥 픽 보내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뭐 꼭 동영상 툴을 이용을 해서 한다 하는 거는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갤러리에서도 바로 할 수가 있다. 저도 이게 아까 전에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거다. 자, 동영상 그 다음에 프로 동영상 나오죠. 프로 요즘 보면 기능이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이게 동영상도 지금 세 가지잖아요. 그냥 동영상,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써봤죠? 네, 이런 거를 우리 써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인물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인물 사진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 인물 동영상 때문에 제가 우리 영화 그 드라마 찍을 때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뒤에 흐르게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인물 동영상이에요. 이제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찍겠다.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 찍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요 있는 기능들 요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오늘 프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까요? 네. 자, 선생님 우리가 카메라를 내가 긴급하게 써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다 보니 무지개가 하늘 떴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미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들었을 거고 남자는 호주머니에 들었다. 그러면 끄집어 내갖고 어떻게 하세요? 카메라 찾아야 되고 패턴 그려야 되고 하다 보면 무지개는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거지가 있잖아요. 장거지 때 내가 긴급한 거 뭐 어디 사고 난 거다 아니면 뭐가 뭐 진짜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간다든지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을 따닥 두 번 눌러보세요. 저 못나게 전원 버튼을 따닥 두 번 눌러보세요. 바로 사진 나오죠. 바로 카메라가 떴죠. 네. 그러니까 호주머니나 가방에서 끄집어낼 때 전원 버튼을 따닥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진다고요.
긴급하게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라. 잔금이 없는 사람은 아 잔금 없어도 마찬가지. 잔금 없어도 내가 끄집어내면서 바로 뭐 터치하고 카메라 앱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2번 누르시라는 게 2번. 이해하셨어요? 네. 다 되죠? 네. 아무도 안 측면 나오는데. 버튼을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라고 해요. 저희가 저절로 설정 안 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게 다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설정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되잖아요. 그 얘기는 원래 처음에 설정이 돼 있다. 자, 그럼 안 되는 사람 것만 확인해 볼게요. 자, 안 되는 사람 것만 제가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다. 들어가다 누르면은 이 LG네요. 다 잊어버려요. LG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빠르게 내가 스마트폰을 써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주시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선 2줄이 지금 다 나오죠? 선 2줄이 다 나오나요? 우리가 그걸 뭐냐면 지난번에 설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선에 불을 켰기 때문에 여기에 불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2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저 2줄의 용도는 2가지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수직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다를 찍는다 하면 수평선을 이렇게 맞추는 거고 건물을 찍는다 하면 수직 수평 내가 하여튼 기울어지지 않게 찍기 위해서 이 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찍는 게 이쁘게 나오냐 우리 제일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사진은 내가 잘 못 찍어도 구도만 잘 맞으면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구도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거를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가로 2줄, 세로 2줄에 만나는 포인트. 아시겠죠? 지금 보면 우리 다 2줄씩 있죠?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2줄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가로 여기 요 지점이 내가 찍고자 하는 주인공이 오면은 좋다 하는 겁니다. 응?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중앙에 놓고 찍잖아요. 어디 가면은 사진 찍는다 하면 좀 복판에 오갖고 이렇게 서잖아요. 자 그런 사진보다는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선을 우리가 황금 분할을 3분의 1 구도 중앙에 아니고 어때요? 지평선이 3분의 1이고 하늘이 3분의 2죠. 아니면은 밑에가 이렇게 해가 하늘을 3분의 1을 넣든가 이렇게 하신다.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지금 주인공이 우리 보통 어때요? 멋진데 이 매물배 가면은 앞을 보고 그냥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주인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을 찍으니까 뭔가 좀 정면을 보지 않고 어때요? 지금 시선이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선이 향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면은 저 사진이 안정적이고 보기가 좋다. 이렇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라는 거. 자, 이것도 보세요. 주인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얼굴이 사람 눈높이가 가장 여기 있는 게 좋다. 지금도 보면은 시선이 있는 쪽이 꽃밭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보통 대부분 정면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유념하실 거는 가능하면은 약간 이게 사람의 귀가 2개가 안 보이게 찍으라. 귀가 안 보이게요? 하나만 보이게 찍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정면으로 찍지 마라. 그건 여권 사진 찍을 때나 뭐 정면 사진 제출하세요. 요즘은 정면 우리가 어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진 제출 많이 할 때도 요즘 보면은 사진관에서 찍은 정면 사진 잘 안 내요. 그에다가 뭐예요?
그냥 뭐 자기가 어디 가서 찍은 걸 딱 자르게 해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그게 90%더라고요. 증명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보면 벌써 표가 나요. 연령대가. 딱 사각형 들고 있으면 다 할배야. 선생님도 할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오늘도 가서 사진자 본인 얼굴들 프로필에 넣는다라고 하니까 증명사진 가오시는 분은 다 할배야. 예. 자, 이렇게 찍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손 모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찍을 때 손 모양, 발 모양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가 사진이 자연스러우냐 안 스러우냐. 그래서 길을 한쪽만 나오게 찍어라. 시선을 너무 저 앞만 보고 찍게 하지 마시라. 자, 이것도 보세요. 그죠? 여기에 주인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개 해야 될 거는 네가 주인공이라 하고 꾹 누르고 찍었죠. 여기가 이 사람 뭐예요? 모자 썼죠. 근데도 얼굴이 어때요? 환하죠. 그러면 노출 보정을 우리가 보면 이 지금 나무 밑이잖아요. 여기 지금 대공원인데 나무 밑이면 좀 어두워요. 어두운데도 어때요? 밝죠. 그럼 노출 보정을 우리 해 있는 거 있잖아요. 꾹 누르고 난 다음에 그걸 약간 밝게 하면은 이렇게 밝아진다고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사진 찍으면 분명히 어둡게 나옵니다. 나무 밑인데다가 모자까지 썼죠.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으면 10중 8구 사람이 어둡게 나와요. 사람을 밝게 나오면 얘가 또 너무 허옇거나. 역광일 때도 보정을 해버리면은 예. 역광도 하면은 물론 뒤에가 약간 밝아집니다. 예. 근데 역광일 때는 내가 뒤에를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기준으로 맞추고 나중에 여기만 밝게 또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을 너무 중앙에 놓지 말고 찍으라 하는 게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이러면 나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좀 뭔가 답답해 보이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찍으시라. 대부분 우리는 가운데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 물론 가운데 또 찍을 때도 있어요. 뭐 단체 사진 같은 거는 또 무조건 가운데 찍어야 되는 거고. 저때 개인 사진 찍어도 단체 사진은 가운데 찍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기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단체 사진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오솔길이라든지 S자 있는 코스, 뭐 철길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정면으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길이 좋으면 와 좋다 폭판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직선 나오거든. 그런 거를 찍는 사람이 원래 여기가 아니고 약간만 나와서 찍으니까 이렇게 경사로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경사로 찍더라도 이 길이 만나는 아까 요 지점은 아까 이게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길을 가면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죠. 멋지다고 정면 찍으면 요즘 이게 다 뭘로 돼가 있어요. 그냥 데크잖아요. 나무 데크. 그럼 그게 허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찍는 사람이 한 발, 두 발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이렇게 대각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더 멋지고 이런 꽃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냥 정면에서 찍으면은 앞에 나무 바닥밖에 안 보입니다. 정면 찍어버리면은 여기도 대공원에 입구에 들어서면은 와 이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냥 찍으면은 앞에 나무 막대기만 몇 개가 그냥 보입니다. 그럼 찍는 사람이 요즘 셀카봉이 좋은 게 이거예요. 셀카봉은 약간만 옆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은 셀카봉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찍는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이런 거를 멋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대부분 정면에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으시면 훨씬 더 사진이 멋지고 앞쪽에 뭐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것들도 구도에 좀 도움이 된다. 너무 우리는 사람 위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 하는 거. 프레임 속 구도라고 해갖고 우리 예전에 뭐 어디 가면은 우리가 포토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그렇게 찍으면 훨씬 더 사진이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프레임 속 구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에 이런 데다가 네모 이런 걸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찍을 때 그렇게 찍어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건물을 찍을 때도 나무 어디 사이에 넣고 찍는다든지 뭐는 어떤 형태를 이용을 해서 찍는 거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은 훨씬 사진이 멋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카페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창문 틀을 이용해 갖고 찍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프레임 속이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도 누가 한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렌즈에 뭐가 붙으면은 메시지가 뜹니다. 뭐 렌즈에 뭐 끼었다라고 닦고 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요. 지금 선생님들은 아직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카메라에 찍을 때 보면은 렌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런 글자 뜨는 거 못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는 내 렌즈가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 분은 나는 자꾸 렌즈가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글자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렌즈 청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은 카메라를 그냥 막 놓죠. 저는 항상 이런 걸 들고 다녀요. 그럼 수업할 때도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좀 렌즈에 좀 가지 않게.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식당이나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죠. 반대로. 여기는 흠집이 나도 괜찮다. 여기는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자주 닦아주라. 특히 여성분들은 뭐예요? 손에 뭐가 붙어 많이 묻어요? 화장품.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오늘 야외에 나가는 날이다라고 하시면은 꼭 안경 닦는 걸로 좀 닦아주시라는 거. 뭐 안 돼서는 우리가 이제 다 켜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특히 바람 부는 날 이런 데 가보면 많이 흔들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찍어요? 두 손으로 잘 잡고 김치로 하시든가 스마일로 하시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은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안내선도 넣고 닦기도 하고 다 했는데 똑같은 태양광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도 오늘 실습을 했으니까 다음 화요일 날 이제 그 내용을 다 보는데 누구는 보면 사진이 멋져요. 멋지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도예요, 구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찍었냐 안 찍었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구도입니다. 자, 오늘도 찍은 거 지금 벌써 몇 명 올려놨던데 잘 찍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잘 찍었죠. 근데 너무 여기가 조금 눈에 약간만 더 옆에서 찍었더라면 여기 딱 가는 게 이렇게 좀 더 멋지게 보였을 텐데. 저희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인물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네가 주인공이라 찍으나 뒤에가 흐려졌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바람에 날려요. 바람에. 날리는 거 어떻게 찍는다고요? 아까 저게 프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카트 한 카트만 착 끄집어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찍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안 불 때는 상관없어요. 많이 불면은 프로 동영상으로 찍어라. 보니까 이분도 잘 찍으셨더라고요. 뭐 구도도 그렇고 재밌는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한 거를 이분은 지금 이렇게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그림처럼 자,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 근데 이것도 내가 확대를 해보니까 뭐예요? 아니 잘못 찍은 거죠. 예. 초점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찍을 때는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사진으로 안 흔들리게 이게 흔들려서 이렇게 된 건지 뭐를 해서 이런 건지는 이제 본인하고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첫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초점 맞춰야 되고 우리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학줌, 디지털 줌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쭉 벌리는 거 있죠. 그거가 디지털 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사진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찍을 때는 몰라요. 찍고 나서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여기에 렌즈가 있죠. 여기에 여기 나오는 망원 렌즈
여기 주어진 요 기능으로 찍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을 찍으면 하여튼 좀 흔들린다. 흔들리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카메라는 어떻게 잡는 거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잡으시나요? 제일 조심하실 거는 지금 렌즈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잡으면은 내 손가락이 이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도 모르고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카메라는 이렇게 손으로 잘 잡고요. 자, 사진 찍는다 하면 보통 어떻게 찍어요?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붙이세요. 어디 지금은 내 혼자 있으니까 관계 없잖아요. 관광지는 사람 많은 데가 못해요.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너 건드려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안 흔들리게 하고. 저는 그런 장면 많이 보는데 배 타고 갈 때 사진 찍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에 난간에 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 그것만 보면 내가 막 그냥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진짜 배도 울렁거리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서 어디 기대 갖고 이렇게 찍어야지 난간에서 이렇게 팔 내밀고 찍는 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세워서 찍는 거는 우리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지금 이거 있으신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있는 사람 사진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잡고 이걸로 이렇게 툭툭 하시는데 이거는 더 안 돼요. 사진 100%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더라도 두 손으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세워서 할 때는 우리가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쥐면 되죠. 이렇게 쥐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내가 셀카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사태가 여기 있으니까 셀카 찍을 때 보세요. 없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제일 밑에 잡고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루팅 버튼을 한 개 더 끄집어내라는 거잖아. 셀카 찍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올라가죠? 움직이지죠? 한 개를 여기서 빼내시라고요. 빼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럴 때 쓰라고 플루팅 버튼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위치. 우리가 하이 앵글이 있고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찍는 게 전부 다 하이 앵글입니다. 우리가 어디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는 사람, 조금 구부리는 사람, 앉는 사람이 있죠. 네.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본인들 찍어줄 때 어떻게 찍어주는 게 제일 원합니까? 여성분들은 주로 어때요? 좀 길게, 키 크게 나오기를 바라죠. 그럼, 네? 로우 앵글입니다. 로우 앵글. 그러면 내가 상대편한테 부탁을 했는데 상대편이 뭐 부다에 서서 찍으면은 그 사람은 사진을 제대로 못 찍는 거다.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이 카메라가 어디를 맞춘다? 상대편 배꼽을 맞추는 겁니다. 배꼽 높이. 그래야 가장 표준으로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로우 앵글은 주로 어떤 때? 풍경도 작가분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특히 손자, 손녀, 애기들 찍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매번 며느리한테 좀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해요. 집사람은 내 직접적인 잔소리를 많이 못해요. 집사람은 통해서 합니다. 애를 찍어가 보내면 어때요? 서서 찍으니까 아이고 뭐 노는 막 찍으면 애 머리가 크죠. 자기가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찍어 놓고는 우리 애 머리는 왜 저렇게 크냐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애기를 찍을 때는 애기 눈높이를 맞추려면은 내가 앉아야 됩니다. 애기 배꼽에 맞춰야 된다고요. 애기 배꼽에. 그러면 내가 앉아야 되죠. 애기 배꼽 맞추려면은. 자, 그러면 요걸 해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TV에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황금연못에 나온 자료입니다. 황금연못 돼 있죠. 거기서도 이런 사진 어르신들 사진 찍는 거 교육을 하는 길래 아이고
보세요. 똑같은 장면 그냥 서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 키가 커요. 근데 어때요? 배꼽 높이의 사진을 찍는다. 배꼽 높이에서 저 말은 카메라를 그 사람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배꼽 높이에 맞춰서 찍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세요. 등산 갔을 때 먼저 올라간 사람들 올라가 밑에 올라오면 야 빨리 올라와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늦게 올라온 사람 안 그래도 성질나는 나중에 저 사진까지 보면 짜르몽땅하게 나오죠. 그런 것들 다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집사람이 약간 좀 통통한 편, 좀 살이 있는 편인데 항상 찍고 나면은 집에 오면 사진 잘못 찍었다고 야단 맞아요. 제대로 찍어도 보면 어떤 데 뚱뚱하게 보여요. 안 그래도 뚱뚱한 원래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도 좀 늘씬하게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 이거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위에서 찍은 거하고 네. 이렇게 진짜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냥 꽃보다 서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카메라가 내 얼굴 높여서 찍은 거예요. 저는 좀 키가 그래도 적으니까 괜찮은데 인상 보통 보면 170 얼마씩 되잖아. 그런 데서 찍은 거하고 좀 구부려서 찍은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사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차이가 난다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앞쪽에 아까 전에 제가 그 경사 짓는 길, 오솔길 이런 거 찍을 때 나무 앞에를 사람이 저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찍으면 앞쪽에 많이 남습니다. 여백이. 많으면은 멋이 없어. 앞쪽에를 좀 작게 남기라는 거예요. 발 앞에를 많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물론 요거는 뭐 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보이는데 발끝에를 맞춰라 하는 거. 또 길게 보이게 할 때 우리 카메라를 어떻게 찍으면 길게 보이게 찍나요? 상대편을 좀 크게 찍으라고 할 때. 세워서 밑으로 이렇게. 거꾸로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어디로 내려가요? 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좀 작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낮은 거를 찍을 때는 아무리 내가 엉덩이 대고 앉아도 안 나타지죠. 그럴 때는 이걸 아예 바닥에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좀 이따 그거는 사진 나올 겁니다. 자, 여성들 아까 제가 정면 찍지 말라고 했죠. 정면 찍는 거 영정사진 같잖아. 저는 딱 할머니 사진이 보지도 못했지만은 한 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딱 요런 사진이 딱 흑백 사진이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보다는 우리가 조금 다른 책을 보면은 손과 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나온다 하니까 요즘은 딴 거 뭐 할 거 없으면은 스마트폰 들고 폼을 잡으시면 돼요. 스마트폰 들고. 자, 이거 전형적인 로우 앵글이에요. 태양광 지금 이렇게 펴있죠. 그냥 찍으면은 위에서 찍으면은 절대 저런 모습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꽃이 지금 많이 피었어요. 네, 지금 많이 폈어요. 오늘 제가 갔어요. 지난 일요일 보니까는 약간 자, 저도 오늘 보세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구부려서 찍어야 하늘도 나오고 공간이 꽃과 꽃이 겹치지 않게 찍으셔야 조금 더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요. 멋진 거 몇 개만 요런 거 이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들한들한 거 저거 어떻게 찍었어요? 동영상. 영상 돌려가 찍어. 예, 동영상. 지단에 가서 써가지고. 예, 그렇죠. 저 안 움직여 다 뭐 한마디로 최대한 내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좀 찍으시려면은 우리가 저 밑에 까는 자리 있죠.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갖고 진짜 필요할 때는 아예 퍼질고 앉아야 돼. 옷 베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 무조건 빙 돌리니 동영상이. 자, 위에서 그냥 찍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실내에서 바깥으로 찍습니다. 그럼 밖이 지금 굉장히 요게 거의 해질 무렵이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이 밝으니까 바깥을 밝은 걸 기준으로 하면은 꽃잎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어둡게 나오죠.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꽃잎 네가 주인공이라고 여기를 딱 초점을 맞추고
그래도 시커먼 게 이제 약간 좀 밝아집니다. 노출 보정 약간만 더 오른쪽 하면 꽃잎 색깔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바깥을 보면서 어디 우리 카페나 갔을 때 이것도 카페거든요. 이렇게 찍으면은 카메라가 뭐냐 바깥을 잘 보이게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카페 가가지고 집에서 우리가 해봐도 되죠. 거실에 놓고 베란다에 놓고 아파트 같은데 이런 경우를 보세요. 꽃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찍었을까요? 엎드려야 되죠. 카메라를 최대한 낮춰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찍어야 이런 장면이 나오지 뒤에가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이걸로 찍었는지 일반 작가분들이 쓰는 DSLR 카메라로 찍었는지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최대한 엎드리든가 아니면 이거를 진짜 바닥에 이렇게 놓고 찍어야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여기만 초점이 맞으니까 뒤에 초점이 안 맞는 쪽은 흐려지는 거죠. 여기가 만약 풀이고 나무고 다 보이더라면 이 꽃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항상 배경을 죽이라. 이게 하여튼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바닥에 백사장이 엎드는 거예요. 이 풀이 뭐 이렇게 실제 크겠습니까? 안 커요. 조그만한데도 엎드려 가지고 그림자도 넣으면서 같이 찍고 저 멀리는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로우 앵글입니다. 이 조개 조그만하죠? 조그만하지만은 네가 주인공이라고 아주 가까이 가가 요걸 크로즈업하고 뒤에는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서 하이 앵글 아니면은 눈높이 아이 앵글로 그냥 찍어요. 이렇게 찍더라도 앞쪽에 뭔가 주인공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좀 큼직하게 찍으시라. 우리가 만약 일출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일출 해만 찍나요? 바닷가에 가서 우리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앞에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근경, 중경, 배도 넣고 해도 넣잖아요. 근경, 중경, 원경을 다 이렇게 좀 어우러지게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큼직한 것도 집어넣으면서 찍어서 요럴 때는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전체가 선명하게 내가 꽃밭이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이 조리개를 최대한 도와주는 거고요. 뒤에를 좀 흐리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리개를 확 열어주고 빨리 찍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수동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출일몰 이거는 우리 많이 찍죠. 지금 이제 태양광에 뭐 저녁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던데 일출일몰 찍을 때는 노출 보정하는 거를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꾹 눌려 있으면은 카메라에 우리가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꾹 누르고 나면 이거 나타나죠. 요거를 마이너스로 갔어야 일출일몰이 더 붉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진으로 갖다 놓고 찍으면은 눈으로 볼 때는 벌겋는데 사진 찍어 놓으면 이 부분이 좀 흐예요. 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출을 마이너스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하시라. 이런 거. 예. 여기도 보세요. 찍을 때 밝은 곳을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네가 주인공이야. 터치하고 나면은 그냥 갖다 대면 좀 훤히 나오거든. 네가 주인공. 이 밝은 데 한번 터치하면 색깔이 딱 바뀌고 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절 막대는 노출 보정을 조금 해주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야경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시간 되면은 그것도 해를 이렇게 조명을 그냥 이렇게 한번 번집니다. 근데 네가 주인공이라고 꾹 누르고 마이너스로 살짝 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게 없어져요. 야경 찍으실 때도 가서 야경 찍을 때 한번 찍어 보시면은 불빛이 이렇게 형광등 불빛들이 이렇게 퍼지가 있습니다. 등 주위에. 그럴 때는 누르고 약간 이렇게 노출 보정 약간만 마이너스로 주면은 밤이 굳이 뭐 흔하게 나와야 될 건 없잖아요. 그 색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역광도 한번 찍어 보시고 반영된 거 이런 것도 좀 찍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역광도 잘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아까 역광 반영 이런 거 찍었을 때 하여튼 터치하시고 약간만 마이너스를 주시면 얼마나 돼. 근데 너무 역광을 이렇게 지금 막 해를 보고 찍는 거는 사실 아마추어들이 찍기는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약간 해가 여기 있다면 이쪽보다는 약간 내가 벗어나서 이쪽으로 찍어. 특히 태양광도 오늘도 뭐 10시부터 9시부터 찍었는데 해가 벌써 너무 올라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한번 찍어 보시고 반영.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S라인 선이 있을 때는 하여튼 이런 곡선이 좀 보이게 찍으시라. 이렇게. 여기 어딘지 아세요? 무슨 대단하시네. 영주 무섬입니다. 영주 무섬. 여기는 지금 물이 많을 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저는 뭐 2번,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어요. 없어도 진행하는 게 겁이 엄청나더라고요. 사람이 오면은 옆에 이제 여기 빗게 섰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또 가고. 한데 영주 무섬은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한탄강인가 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안 가봤어요? 한탄강에 보면은 이 강 중앙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놨죠. 예전에는 여기가 겨울에 얼음 트레킹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리죠 뭐 일종의 저걸 쫙 만들어 놨고 중앙으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늘을 내가 좀 멋지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를 등지고 찍어라. 똑같은 푸른 하늘, 가을 하늘 이렇게 찍을 때 보면은 남쪽을 보는 거랑 북쪽을 보는 하늘 색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푸르고 구름 있는 걸 멋지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를 등지고 찍으시면 훨씬 더 멋지게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자, 지금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개가 없으면은 허전하겠죠.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그냥 도로에 멋지다 하더라도 뭐가 없을 때는 최소한 작게 넣어라. 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이것도 보면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건물 3분의 1, 3분의 1, 하늘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개가 있으니까 저렇지 개 없으면은 한 이 정도 잘라버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 3단계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풍경을 그냥 찍을 때는 아무 사람이 없는 걸 찍는 것보다는 어디엔가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사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죠. 예. 사람이 있거나 뭐가 새가 날라와가 있거나 나는 게 있거나 이것도 보면 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을 때 찍어라. 그래서 태화강 있는 데 가서도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은 저게 사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받쳐놓고 이제 기다림이 있죠. 사람이 올 때까지. 예.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 뭐 태화강 가보면은 뭐 한 5분 내로 기다리면 5분 내로 다 사람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도 가보니까 뭐 워낙에 너무 많이 지나가서 탈이지. 예. 그래서 사람을 있게 넣게 찍으시면 좋다. 예, 음식 사진 우리 많이 찍죠. 그런데 음식 사진 찍어 보면 대부분 어떻게 찍어요? 위에서 밑으로 찍기는 찍는데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요. 많이 넣지 말고 딱 필요한 핵심만 집어넣어라. 그것도 좀 이렇게 접시도 잘라줘도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냥 풀로 다 찍어야 되고. 다 찍어야 잘 찍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이스가 몇 개 나왔다가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세대는 이렇게 안 찍잖아요. 근데 꼭 젊은 세대들은 저는 뭐 애들하고 같이 가면은 우리는 며느리가 사진 다 찍을 때까지 전부 다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자꾸 눈치 주죠. 그만해래, 그만해래 하고 이러는데 자 이렇게 잘라지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도 손을 잡아진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대각선으로 뭐가 있는지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주제 음식하고 배경 음식 이런 거 다 지금 중간중간에 잘라져 있잖아요. 저렇게 잘라져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뭐예요? 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뒤에는 흐려졌죠. 이렇게 흐려져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 하는 것만 표현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상 전체를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액세서리도 이렇게 옆에 살짝 갖다 놓고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 잡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 연출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요즘은 워낙에 어제 식당 카페만 가면은 이렇게 찍고 시작을 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자, 나중에 우리가 집에 가면은 앨범 속에 사진이 있죠. 옛날 사진을 우리가 인화를 해서 있는 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디지털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찍을 때 아마 이런 것도 찍을 때 전부 다 돼요. 창가에 가서 자연광으로 찍어라. 이 형광등 불빛보다는 그냥 자연광으로 찍으시면 훨씬 더 색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연광에 찍어 앞에 뭐 저런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림자가 틀리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 뭐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거죠. 황금 분할 꽃사진도 그냥 딱 중앙에 놓고 찍지 말고. 자, 이게 기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찍으면은 나중에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사진에 글을 씁니다. 내가 복판에 이렇게 꽃을 딱 찍어버려 보면은 글 쓸 자리가 없죠.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책을 만든다는 거. 여기 지난번 과정에 책 만들기 과정을 했는데 요렇게 놓고 여기에 글을 쓴다, 시를 쓴다 하는 것들 때문에 3등 분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는 가까이서 찍은 거죠. 우리는 지금 망원 렌즈 이런 것들 다 있고 한데 또 꽃만 내가 가까이서 찍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접사 렌즈라는 게 있어요. 별도로 스마트폰에도 렌즈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최대한 가까이서 찍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로 찍는 거, 거미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도 그런 것들이 프로로 찍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꽃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아래쪽에 로우로 해서 하늘을 배경으로 단순한 배경으로 만들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찍는 것들은 뭐예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요런 걸 우리가 좀 꽃을 살리기 위해서 요런 것들도 또 필요하고요. 근데 요것만 딱 찍지 마시고 약간 집어넣으니까 또 괜찮고요. 자, 좀 있으면 연꽃 많이 피죠. 연꽃도 한번 찍으러 가보시고. 좌우전 배경을 아웃포커스를 하는 것은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벌과 나비를 생동감 있게 한 찍어보시라는 거. 자, 이렇게도. 그러면 여기 뭐 한 카트 말고 여러 수십 카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데 저도 이때 뭐 동영상이 있는 걸 알았으면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는 동영상 찍는 거를 또 안 했으니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찍는 모습들을 어우러지게 찍으면은 더 또 멋지게 찍을 수가 있다. 우리가 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앞으로 보고 찍죠. 또 앞으로 보고 찍을 때 또 어떻게 하나요?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 왜 생겼을까요? 준비 과정이. 네? 준비 과정. 눈 감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필름값 인화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두 카트, 세 카트 잘 안 찍죠.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서 가자 그러고 있다. 그게 지인강도 배에 있어요 몸에. 그러면 좋은데 가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벌써 가자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누구는 눈 감았고 안 감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다? 무조건 많이 찍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단체 사진 찍는다 그러면요. 줄 서든 말든 찍는 사람은 알아서 막 찍어놓아서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을 많이 찍고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도 사진을 찍을 때 좀 자연스러운 이렇게 막 찍는 줄도 모르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라고요. 우리는 꼭 뭐 사진 찍는다 그러면 앞 정면에다가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한다고 눈을 안 감던가요? 감죠. 예, 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모르게 오늘도 뭐 단체 사진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그냥 가면 벌써 찍었어요 막 이래 얘기한다고요. 자기들 뭐 폼 잡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찍는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 그다음에 이렇게 풍경도 꽃도 찍을 때 항상 앞에 있는 거 꽃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나 넣으면서 찍어 보시면 훨씬 더 멋집니다. 폭포나 어디 가면 막 그 자체로만 찍잖아요. 조금 더 물러서 가지고 가장 가깝게 있는 거를 뭐를 하나 더 집어넣을까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움직여. 사진은 예전에는 발의 예술이라고 해요. 발의 예술. 움직이지 않으면 멋진 장면을 못 나온다. 찰나의 뭐 예술, 순간 예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또 발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소품도 필요합니다. 전 집사람이 이런 걸 파란 우산, 빨간 우산, 뭐 그림 있는 우산 이런 거를 차에 싣고 다녀요. 그럼 필요한 데가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제가 나중에 그 한 분은 카메라를 샀는데 두 분이 친구랑 둘이서 직접 소품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찍는 기사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세 명이 한 좋은 것 같아. 어디든 좋은 데 가면 자기는 찍히고 싶고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차에 이런 거 보니까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딱 접어갖고 차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훨씬 좋고 액세서리를 소품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이소. 네. 그래서 이렇게 그저는 이제 뭐 완전 용은 아니고요. 사진 찍는 용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갤러리를 펴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진, 앨범, 스토리, 줄 3개 이렇게 있죠. 예. 자, 지금 앨범에 한번 갖다 놔 보세요. 앨범에 갖다 놔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죠. 자, 요거는 손가락으로 오므리 딱 폈다 하면 돼요. 오므리면 이렇게 되고 펴면은 이렇게 돼. 3개, 2개. 맞아요? 네. 내가 좀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펴는 거고요. 나는 3개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완전히 오므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학습하실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모두 보기가 보이세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 보기.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없으면 좋은 거라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막 업그레이드 많이 했죠. 최근에 하면서 이렇게 딱 되니까 뭐예요? 방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저도 지금 보세요. 한 이렇게 하니까 한 20개, 30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모두 보기를 눌러주셔야 내가 있는 스마트폰이 이걸 눌러줘야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나갔다가 또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줄 3개 있죠. 그 다음에 설정 보이세요? 네. 설정.
설정 보면 보고 싶은 앨범 선택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나 뭐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앨범에 모두 보기가 이렇게 보이면 요 불을 꼭 끄라고 하세요. 요걸 꺼 주셔야 내가 이렇게 쫙 내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앨범을 다 보여준다. 저는 없어요. 뭐. 그래 없는 게 맞다고. 네. 없는 게 맞다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거 지금 자, 저 여기- 세계로 했습니다. 지금 또 LG는 또 틀리게 나옵니다. 예, 예. 네. 이해하셨죠? 모션 포트 작업됐습니다. 예, 이것도 불을 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앨범. 네. 상단에 점 3개 눌려보세요. 제일 상단에. 정렬이라고 나옵니까? 네. 정렬. 그러면 어디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직접 성 어디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직접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가나다 순서에다가 불을 켰어요. 설정. 아니. 여기 점 3개. 아니 요 점 3개. 정렬. 이름 돼 있네요. 예, 돼 있습니다. 제대로 돼 있네요. 자, 선생님도 봐라. 아까 저게 모두 여기 불 끄라고 했잖아요. 설정. 여기 불을 꺼라 했잖아요. 끄는 거 켜는 게 이게 발음이 내가 안 좋은가 보다. 그 다음에 요거 점 3개. 정렬. 이름 좀 하나 더 완료요? 예,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름 순으로 요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재료에는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나오죠. 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름이 가나다 순서로 돼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내가 방 만드는 거 가나다 순서 맞죠? 또 내려가 보면은 알파벳 순서, A, B, C, D 순서. 지금 A, B, C, D는 선생님들 별로 없죠? 예, 그에 저를 보면은 A, B, C, D 영어로 된 게 엄청 많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앱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앱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순서가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 아라비아 순서로 돼가 있어야 내가 찾기가 쉽다. 찾기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요 정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제일 위에 가보세요. 제일 상단에 가보세요. 지금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 안에 여기 숫자가 보이세요? 여기에 뭘 뜻하는 겁니까? 사진 수죠? 예, 요 숫자가 많으신 분들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옮기는 거 할 건데 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가나다 순서. 내가 방을 만약에 뭐 울릉도도 만들 거고 제주도도 만들 거고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안 만들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찍은 사진을 어떻게 찾으세요? 옛날에 찍은 거 어떻게 찾으세요? 그 여기 올려봐. 그냥 올리고 내리고 얘가 찾죠. 근데 그게 정확히 못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거다. 구분하는 거를. 예. 그럼 내가 막 3년 전 거라도 얼마든지 찾죠. 저는 2020은 2020년도, 21년 19년도 뭐 옛날 거, 더 오래된 거는 이제 다시 백업을 해서 컴퓨터에 다 빼놔 버렸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분, 할 줄 아시는 분, 선생님 몇 분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 잘 올려드렸죠? 네. 예, 올려드린 거 가지고 미리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요거 정리는 저는 이제 기초반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서두에 알려줍니다. 왜? 중간중간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잔소리 계속 하잖아요. 만약에 말미에 이렇게 주면 뭐예요?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3개월짜리다 그러면은 한 3, 4회 때 알려줍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도 하고 또 본인들도 뭐예요? 하면서 질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죠.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카메라에 몇천 장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리하실 때 꼭 필요한 게 본인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만 좀 끄집어내 놓으시라. 본인 것도 끄집어내는 하나 방을 만들고 우리 가족들 만들고 이렇게 두 개는 꼭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사진 꾸미기나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자 가족 사진 가져오세요 하면 올리고 내려가다 시간 나가는 거예요. 못 찾아요. 오늘도 저 프로필 사진 한다. 자 본인 사진 가져오세요 하니까 계속 찾다 보다 봅니다. 자 카톡 저 카메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메라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눈도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펴라 그랬죠? 이렇게 펴면은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쑥 올리다가 내리다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키워요. 너무 적게 해놓으면은 못 찾습니다. 어떻게나 그 찾아내는 것도 신기해. 그죠? 그럼 찾아가 어디로 갖고 합니까? 아니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오므려 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보시느냐고. 이 작은 바둑알보다 작은 거다. 지금 쌤은 나보다 더 작은 것 같다. 아이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큼직하게 해가지고 잘 보게 해놓으셔야 내가 필요할 때 사진을 빨리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정리하는 거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사진 기능들을 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들 지금부터 자꾸 찍어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우리 제목은 사진 작가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전문가처럼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뭐 사진 활동을 6년째 하고 있지만은 뭐 한번 나가서 200장을 찍어도 마음에 드는 건 없고 그러니까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많이.